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급한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치료를 제 시간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이죠. 환자를 늦지 않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지역 소방과 군이 합동으로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급환자 헬기 이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조영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급차에 중상을 입은 군인이 응급처치를 받은 채 누워 헬기 이송을 기다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14시에 헬기로 이동할 거예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연막탄이 뿌려진 국군대전병원 헬기장으로 소방 헬기 한 대가 착륙합니다. 다친 군인은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지고 헬기는 곧바로 상급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을 향해 이륙합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 지역 소방과 군이 충청권 최초로 함께 진행한 환자 헬기 이송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엔 대전 119 항공대와 국군대전병원 등이 참여해 의료진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항공자산은 정확한 보유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부처에 배속되는 항공 전력을 통합 운영,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충청과 호남을 아우르는 군 병원의 허브인 국군 대전병원에서 국군 수도병원까지는 차로 최소 2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헬기는 불과 50여 분 안에 도착이 가능해 응급 상황엔 필수적인 이송 수단입니다. 올해에만 국군 대전병원에서 모두 23건의 환자 헬기 이송이 이루어졌는데 대전 119 항공대는 병원에서 불과 5에서 7분 거리에 있어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헬기 외에 다른 차량으로 이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소방행 119 특수대응단 소속 항공대의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방과 군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응급 환자 이송 대비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세종시 아름동 은하수 사거리에서 통근버스와 덤프트럭,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직진을 하다 좌회전하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힌 걸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 18마리를 기르는 당진시 합덕읍의 한 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즉각 당진과 예산, 서산과 아산 등 4개 시군의 축산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 농장 반경 5km 이내에 있거나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 농장 170곳에 대해 소독 조치와 임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나 물소에게서 발병하는 럼피스킨병은 발열과 함께 내부 장기의 결절로 심할 경우 폐사할 수 있으며 올해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에 이어 당진에서 12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제2경찰학교 후보지에 예심을 통과한 아산과 예산이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산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대 이어 오늘은 아산이 바톤을 이어받아 유치전에 나서서 같은 충남 지역끼리 경쟁이 뜨겁습니다. 문제는 최종 후보지 3곳 가운데 하나인 전북 남원이 영호남 화합을 구호로 경상도와 전라도 전체 자치단체들이 합동 유치전을 벌여 정상적인 심사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공모한 제2경찰학교 후보로 충남 아산과 예산 그리고 전북 남원이 최종 선정되면서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악한 경찰교육 시설과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최근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서화합과 균형 발전을 주장하며 합동 유치전에 나서면서 충남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출범 이후 영호남이 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 공모 사업마저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경찰 행정의 집적화와 그다음에 또 교육 대상자들 편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가운데 아산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찰력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2경찰학교 설립이 추진되는 만큼 아산 지역이 최적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첨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과 현장 교육 강화 등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아산에는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등이 들어서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경찰 교육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충남 아산이 가장 적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호남 지자체가 공동 유치전에 뛰어든 만큼 정치 논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지 이걸 가지고 지역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 이처럼 지자체 간 제2경찰학교 유치전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경찰청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100억 원을 들여 지난 7월 집중 후 피해를 입은 지방도로 복구 공사를 추진합니다.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방도와 국도 피해액은 22억여 원으로 집계됐으며 복구 금액은 국비 79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는 지난달 국비 일부를 확보하면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모든 피해 지역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장마 전까지 도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서산시 부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건물 89제곱미터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오전 10시 5분쯤에는 서산시 성현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70대 남성이 농기계를 운전하던 중 비닐하우스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낮 12시 13분쯤에도 서산시 해미면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추돌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우리 지역의 이슈에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국감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기속되는 유실물과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유실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물건을 잃어버려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지갑을 택시에 놓고 내려서 경찰서에서 겨우 찾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유실물이 전국에서 5년간 495만 개 접수됐고 60%가량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6개월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은 국가자산으로 기속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 혹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고로 기속돼 매각된 유실물 금액은 176억 원이나 되고 해마다 주인을 못 만난 유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 세종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유실물 개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전은 한 해 4,000건가량 증가할 정도입니다. 반대로 주인을 찾아가는 비율은 계속 줄어 2020년 82%였던 대전은 지난해 66%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대전 1억 8천만 원, 충남 14억으로 총 5년간 16억을 넘는 유실물 매각 금액이 국가에 속해졌습니다. 유실물은 경찰청 로스트 112를 통해 어플과 홈페이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주인을 애타게 찾는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8월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대전 둔산동에서 인도를 덮친 차량 때문에 9살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모두 음주운전 때문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음주운전이지만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보니 유독 대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교통사고 대비 사상사 비율이 168%였는데 사고 한 건당 1.68명이 죽거나 다쳤고 최근 5년간 전국 수치보다 낮은 적이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도 세종에서 5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충남 역시 점차 늘어 지난해 7,300건을 기록했습니다.
대전도 매년 3,000건 내외의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전, 충남, 세종에서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건수만 1만 건이 넘는 건데 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 근절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국감 돋보기였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5-3 형사부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55살 B씨를 피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B씨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 있었고 A씨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TJB가 단독 보도했던 여고생 한 명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SNS로 생중계까지 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군이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TJB와의 통화에서 반성도 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당시 범행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이들에 대한 처벌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매우 다른 영역처럼 느껴지지만 마치 연금술처럼 과학과 예술을 합쳐 창조적인 가능성을 표현한 전시가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과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를 아트앤컬처에서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CNN 뉴스 화면을 보니 쌍둥이 건물 주위로 비행기가 맴돌고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현장은 바로 옆 미니어처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장면으로 화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인간들의 우주 탐사에 활용된 돼지 등 다양한 생물체들은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고 돌아온 뒤에는 적응을 못해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에 얼룩말과 나무늘보 등 다양한 인형들의 눈알과 표피, 꼬리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헬로윈 이후 폐기물 처리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두개골 장식과 봉제 인형을 재조립해 해부학적 형상을 만든 겁니다. 저만의 안면 보건술과 그 피부 두께 측정에 있어서 임의성을 더해가지고 그런 과학에 있어도 완전 절대적인 수치, 절대값은 없이 좀 자유롭게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마치 해파리처럼 둥둥 떠 있는 동그란 형상에 수많은 선이 매달려 있고 선을 튕겨보니 소리가 울립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파장과 질량이 갖는 운동성을 소리로 만들어낸 겁니다. 겹겹이 쌓인 붉은 비닐들 사이로 종들이 소용돌이 치며 돌아가자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가벼워서 느낄 수 없던 비닐의 거대한 질량을 표현해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예술을 주제로 4회째를 맞은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는 너희가 곧 신임을 모르느냐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고대 연금술에서 영향을 받아 상상과 도전을 주제로 7개국 23명의 작가가 80여 점의 작품을 통해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가능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기존과 달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투로 전시를 소개하고 수어 영상 등이 배치됩니다. 딜라이트 콘서트, 그리고 캔들라이트 공연, 버스킹 등 여러 가지 공연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서 이번에 대전 시립미술관이 마치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는 대전 시립미술관과 대전 창작센터, 구석으로부터 공간 55 등 대전 원도심 곳곳에서 내년 2월까지 펼쳐집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교류 협력의 장인 중소기업 융합대전이 내년 6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중소기업 간 업종 경계를 넘어 교류하고 분야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중소기업 융합대전은
대전 기업과 타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어제 저녁 8시 55분쯤 예산군 덕산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92살 남성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집 내부 105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전시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 음식점 2,644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구청 식품안전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여 명은 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주방기구 청결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해 배달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월 기준 누계 수출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충청남도 누계 수출액은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17.7% 증가한 682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9월 수출액은 87억 8,400만 달러로 2022년 9월 이후 월 수출액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입 품목 20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누계 수출액 245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2%가 증가했고 전산 기록 매체가 72.1%, 경유 14.1%, 제트유는 25.3% 각각 증가했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가을철을 맞이해 다음 달 3일까지 도토리나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임산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금지가 돼 있으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